의자만 좀 맞추고. 아, 얘는 수동 시트인가 보다. 네. 일단 그럼 그대로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주변을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왼쪽 차들 보시고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꺾은 쪽으로 바퀴가 잘 눕는다. 조향이. 되게 서스펜션 단순하게 생겼더라고요, 프론트가. 지금 셰시가 부드러운 상태에서 네. 스포츠카인데 이런 요철 어떻게 넘기는지 스프링 레이트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안 튀네요. 안 튀죠. 네. 다 잡아줍니다. 되게 타이어- 관용도가 높다. 네. 타이어도 새로 개발했는데 아마 스프링 레이트에 여기서는 대응을 어느 방향? 거기 오른쪽이에요. 죄송합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범프 칠 때도 되게 퍽 치지 않고 네. 부드럽네요. 그래서 스프링 레이트 올라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정도로 그 가속 스펙으로나 엔진 출력으로나 전 세대 GTS랑 상당히 유사한 거의 같은 네. 스펙인 건데 평소에 좀 막타기 가장 이제 괜찮은 이제 터보 같은 건 너무 세니까 안 되는데 출력을 좀 마음대로 쓰기 괜찮은 차였었는데 부담 없는 고출력이죠. 네,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지금 신문 모델로 왔을 때 하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점만 다 더 강해지고 로드 홀딩이라든지 이 범프 처리는 또 그때랑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포르쉐 최신 911 세대인 992의 카레라 S를 좀 시내에서 잠깐 타볼 일이 좀 생겼거든요. 물론 이 차를 제대로 즐기려면 좀 다른 모양의 무대에 가야 하지만 여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 차를 일상용으로 탔을 때는 좀 어떤 느낌들을 주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겠습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근데 출발할 때 되게 빨리 이걸 붙이는데 울컥거리질 않는다. 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네. 트랜스미션하고 그 미션의 네. 로직이었어요. 그러게요. PDK 기술은 단기 오래된 기술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서 있는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엔진은 공회전을 하는 중인데 등 뒤에 있는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이 아주 미세한 떨림을 좀 온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쾌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실내를 보니까는 여기 4시 방향에 요 돌리는 이거는 이제 911이 터보 엔진이 되면서부터 까레라가 이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일로 갔는데 전에는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던 게 그냥 드라이브 모드라고 표시만 있네요. 저기 돌리면은 여기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노말로 좀 타볼게요. 너도 좀 지금 힘들지?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은 그냥 포기하자꾸나.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골목을 좀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좀 밑에를 필터링을 잘 하면서 좀 가는 점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스펙으로만 들었을 때는 분명히 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튀는 게 없이 굉장히 좀 진득하게 잘 잡아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전에 911까지는 어찌됐든 앞에 양쪽에 블록 나와 있는 그 헤드램프가 좀 운전자에게 차부심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 이렇게 파여있는 음각으로 파여있는 그 라인까지 더해져 있어서 조금 더 그 차부심의 레벨이 약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엑셀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을 갑자기 띄었을 때에도 그냥 일정한 페이스로 동력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기에서 바쁘게 연결이 해제됐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을 좀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 운전도 많이 익숙한 분들 보면은 클러치를 많이 이렇게 밟았다 뗐다를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정말 가속 페달을 잘 달래가면서 부드러운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 차가 좀 그걸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펌프가 재설계됐더라고요. PDK 안에. 그렇군요. 훨씬 더 단순하고 가볍고 좀 더 폭을 넓게 네. 변속하는 방식의 폭이 넓도록. 지금 제 옆에는 양우람 인스트럭터님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옆에 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서로 이렇게 뵙다가 저도 좀 성함을 참 많이 들었고 근데 이렇게 뵐 줄은 정말
저도 네. 오늘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길었습니다. 기다리느라고.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뭐 앞에를 조금 덜 봐도 되니까 여기를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되어져 있어요. 버튼류를 최소한으로 밖으로 꺼내놨는데요. 스포츠 배기 조절 버튼하고 PSM 오프 버튼, 그다음에 감시력 조절 버튼은 이 화면 안으로 앉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은 이제 스포츠 배기 버튼을 이 안으로 넣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포츠카 고객들은 더 자주 만지작거리겠다는 거를 회사가 아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없는 경우는 이 즐겨찾기 버튼에다가 아, 네. 이제 파나메라라든지 네. 하에는 그렇게 넣으시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렇게 방법이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타봤던 파나메라에서도 느꼈는데, 그 스티어링 휠의 림이 요 양손을 얹어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앞뒤로 눌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면적이 손바닥에 닿아서 노면을 좀 노면 정보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 코너에서 이렇게 쭉 집어넣을 때도 네. 내가 지금 내 발로 이 코너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네. 좀 들었었거든요. 네. 이 브레이킹 컨트롤도 포르쉐가 워낙 좋지만 네. 그 모듈레이션도 그게 스티어링에서도 이 형상에서까지 네.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알겠네요. 네네. 아, 형상이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네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아는 포르쉐. 그거는 좀 회사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 포르쉐는 자기네 이름을 걸고 처음 만들어 본 차가 스포츠카다 보니까 그냥 아예 tet줄을 끊고 나왔을 때부터 차가 스포츠카였던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차들을 만들다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은 차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회사 차원의 이해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좀 금요일 퇴근 무렵이 가까운 시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1단에서는 엑셀 밟고 떼었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2단에서 조금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오히려 1단은 좀 그 처리를 잘 해놨는데 2단에서 좀 그런 때가 있네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은 그 페달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다른 포르쉐도 마찬가지긴 한데, 강하게 세우려면 오른발에 힘을 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발목만 까딱거려 가지고 차가 확 서주겠지, 그러는 기대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식 부스터로 아, 얘도 이것도 바뀌었군요. 업데이트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트랙에서 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불편사항은 전혀 없었을 정도로 이질감도 없고. 네, 없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놨을 때 굉장히 그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직하게 오른발의 움직임에 맞게 캘리퍼가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브레이크 페달이 무겁긴 하지만 또 이렇게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달의 트래블이 이제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좀 더워가지고 통풍 시트를 켜고 있는데, 좀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시트에서 바람을 위로 불어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쉐 차들은 빨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옆에 누가 탔을 때 방구를 끼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입증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굉장히 그 파워 딜리버리가 약간은 스무스해요. 굉장히 고급차 같네요. 네, 차가 이 과격했을 때 그런 네. 필링을 생각하면 네. 지금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재질이나 디자인으로 꼭 고급성을 막 표현하는 것보다도 네. 움직임 특성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인풋에 대한 네. 반응으로 고급성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점은 아무리 카탈로그나 홈페이지를 읽어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시기를 좀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승차감은 또 좋은데, 재밌는 거는 지금 노면에서의 자잘한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다 전해져요, 몸에.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기어가 이 차는 8단 PDK인데 기어를 되게 빨리빨리 올리네요. 지금 40km대인데 벌써 5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기어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고, 네, 공조만 거의 쪽에 네. 모아져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로는 업다운은 이제는 못하게 돼 있고, 그렇네요. 네, 그냥 패들 시프트로만 했어요. 네, 기본 기능만 그냥. 그렇네. 네. 스위치 개념으로 그렇죠. 보셔야겠네요. 네. 저의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918 스파이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918 스파이더 벌써 나온 지 이제 7, 8년을 헤아리는데 좀 오래 좀 묵혀놨다가 차에다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 라인을 보면은 딱 여기만 볼록하고 나머지는 수평으로 해가지고 앞에 완전히 탁 트인 그런 뷰를 주는 것도 네, 좀 세월이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어도 911들이 좀 같이 주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아까보다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소음은 좀 어쩔 수 없이 들리고요. 네, 뭐 뒤에가 305mm니까 네,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노면에서 좀 요철 중에 낙차가 좀 큰 거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 흡수는 부드러운데 반대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원복할 때 그때가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튄다라고 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바퀴에 20인치, 21인치의 무게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런 요철에서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차선을 옮길 때 정말 이 중앙 위치에서 정말 얼마 안 돌려줘도 차선 변경이 끝납니다. 칼질하시기 되게 편하겠네요. 네. 네, 칼질은 테이블 위에서만 합시다. 그래서 그냥 시내에서 설렁설렁 타시는 분들이 타더라도 적어도 파워트레인이나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이 차 왜 이래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쁜 고급 쿠페를 찾는 분들에게도 911은 좀 만족을 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타면은 그 차를 동경하는 분들은 굉장히 슬퍼질 일이긴 하지만은 사람마다 자기의 니즈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가속을 하니까는 기어가 낮추는 상황이 됐는데 RPM은 조금 먼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동력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일어날 때 엔진 소리가 먼저 커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992의 특징인지까지는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차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해보지 못한 스포츠 배기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이렇게 부하를 올려갈 때 그니까 좀 그 안 나던 소리가 조금 음량이나 아니면 약간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네요. 이게 스포츠백이 켰을 때 느낌은요, 그 원래 나던 채널의 소리가 있고 근데 어딘가에서 또 하나 스피커가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래 쓰던 스피커가 음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았다면 얘는 조금 스테레오였던 게 서라운드 같은 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물론 기분 탓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RPM에서 쥐어짜면서 듣는 소리도 좋지만 RPM을 얼마 안 쓰면서 높은 기어 단수에서 이 부하를 조금씩 올려갈 때 들리는 소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